화학 2단원은 좀 외우는 것도 있고 물론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주로 어렵게 내는 단원은 1단원이니까 2단원은 좀 기본적인 사항도 좀 외워주시고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왜 요거 때문에 냈다, 그런 감이 있어야지 보자마자 풀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많이 풀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못 봤다라고 2단원도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2단원 열심히 하면 또 성적 나오는 단원이고,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1학기 전체 성적이 중요한 거지 중간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수행이랑 2학기 기말 시험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수능 특강의 내용이 더 많으니까 수능 특강으로 내용 할 거고 복습하는 거죠. 근데 좀 헷갈린 부분 있다 그러면 하이탑 좀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돼요. 하이탑에 글을 읽으셔야 돼. 글을 안 읽지 마시고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을 안 읽거든 사실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말 좀 뭐 잘 들어주면 좋은데 주로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항상 요즘에는 거의 동영상으로 대체되니까 글 읽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막상 시험 보면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 동영상만 너무 막 보고 있으니까 글을 잘 읽어주세요. 원자 구조에 대해서 원자가 원래 돌턴이 이제 1800년도에 한 1806년인가 그래요. 돌턴이 원자설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실험하고 보니까 원자 내 구성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한 건 이제 전자인데 음극선관 실험이라는 걸 해요. 그런 용어들도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기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고전압에 전원을 걸어줄 수가 있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잖아요. 전극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잖아요. 좀 가깝게 놔뒀는데 아무튼 요쪽이 마이너스극이고 요쪽이 플러스극이면 여기를 이제 음극이라고 한 거지. 음극에서부터 나오는 뭐가 있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빛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건 아니고 여기 형광물질 같은 걸 발라놔요.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 전자가 와가지고 부딪혔을 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형광색 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전자가 마이너스극, 음극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처음에 이거를 음극선이다 라고 불렀어요. 음극선.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빛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빛처럼 보이는 거지. 빛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 흐름을 봤는데 그거를 음극선이다 라고 빛선자를 써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톰슨이 그런 일을 했죠. 톰슨이 이런 발견을 했다. 근데 처음에는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장애물을 놔두고 뒤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직진성을 알려주는 실험이죠. 직진 안 하면 그림자 안 생깁니다. 막 꼬불꼬불 가면은 막 여기도 막 가고 이러면 그림자 안 생기죠. 이렇게 막 휘어져서 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직진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개비 같은 거를 돌려요. 회전을 시킵니다. 그런 거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빛은 원래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 쏘아준다고 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뒀을 때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래서 음극선은 직진하면서 질량을 갖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떤 입자를 의미하는 거지, 뭐 자자는.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거 다 읽고 푸셔야 됩니다. 여기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음극선이 직진하기 때문이다. 전기장의 음극선이 진로가 플러스극 쪽으로 띄는 것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이다. 이런 거 표기할 때도 이렇게 잘 안 해. 책들 보시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가로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원전의 구조를 밝히면 그거에 합당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톰슨이 발견한 거는 전자고, 그럼 전자라는 게 있으면 원자가 어떤 모형이겠느냐, 어떻게 생겼겠느냐, 원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 있는 모델, 요런 모델을 제안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히는 뭐 푸딩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딩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서양 푸딩에는 건포도 같은 게 박혀 있나봐. 우리는 푸딩이 그냥 건포도 같은 거 없는데 건포도가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지만 원자는 중성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플러스 전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플러스 전하는 골고루 퍼져 있고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제자가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도 톰슨의 원자 모형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했겠지. 톰슨이 뭐 스승이니까. 그럼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얇은 금박은 금이 있잖아요. 진짜 금을 막 두들기면 이게 전성이 커서 퍼지는 성질이 커서 되게 얇게 만들 수 있어. 되게 얇게. 그래서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쏴요. 근데 알파 입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무슨 라듐이라던가 뭐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그거를 놔두면 그게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가 나와요. 알파 입자가 알고 보면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야. 헬륨의 원자 핵. 뭐 이렇게 적어요. 적어놓으세요. 이게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툭툭 나와요. 이 납상자 같은 데 딱 가둬놔. 납상자. 그러면은 납은 이제 헬륨 원자 핵이 통과를 못하는데 알파 입자가 여기를 이렇게 툭툭 나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은 여기를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형광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러면은 대부분 통과를 해요. 대부분 써놔. 대부분 통과합니다. 뭐 한 2만 개 정도는 통과해. 그러면 2만 개 중에 1개 정도가 휘어. 그래서 이게 휘는 게 이 러더퍼드가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만 개 중에 하나 휘면은 뭐 어쩌다 그런가 보지 뭐 이럴 것 같은데 2만 개 중에 하나 휜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가 헬륨의 원자 핵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튕겨내려면 이 톰슨이 제안한 것처럼 이 플러스 전하가 막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이렇게 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헬륨의 원자 핵이기 때문에 질량이 그래도 좀 있는 거거든요. 뭐 전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알파 입자를 튕겨내려면 이게 질량이 적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튕겨내려면 질량이 커야 돼. 그래서 원자의 전체 질량이 거의 대부분 원자 핵에 있습니다. 원자 핵에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이거 이제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자 핵.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왜냐면 원자가 이따만한 원자가 꽉꽉 채워져 있으면 이 알파 입자를 이렇게 통과를 안 시켰겠지. 어쩌다가 뭐 원자 빈틈 사이에 뭐 이렇게 통과를 했겠지. 근데 다 통과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통과한다라는 거는 빈 공간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피는 작고 질량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원자 핵이 있어야지 얘가 슝슝 통과하다가 어쩌다가 여기 맞아가지고 이게 경로가 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원자 중심의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매우 작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때는 입자, 그거를 이제 원자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입자 모형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런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이제 행성 모형, 행성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죠. 그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제안했어. 요거 풀어보시고 일어나. 톰슨은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박혀있는 모형을 제안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핵을 발견했다. 원자 핵을 읽고 쓰고 그래야지 안 졸리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원자의 구조는 물론 양성자, 중성자도 발견하는데, 양성자를 발견하는 사람은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야. 아무튼 원자 핵 내 구성 입자도 발견해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는 톰슨 발견했고,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좀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양성자는 질량이 중성자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차이나, 그쵸? 네, 중성자가 약간 많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빛에너지가 나오죠.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찌됐건 얘네 질량은 비슷해. 그래서 1대1이라고 봐도 되고, 전자는 이제 9인데, 앞에 자리가 9인데, 지수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28승이에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24승이고. 얘가 훨씬 작은 거죠. 대략 한 2000배 정도, 1800배 정도 작아요. 전자가 질량이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은 한 개의 전하량이, 전자 한 개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쿨롱, 19승 쿨롱이에요. 19승 쿨롱. 근데 이거 음전하를 뜨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 얘는 전하가 없고 중성자는, 양성자는 전하량이 1.6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입니다. 이 둘이 전하량은 같아요.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모델은 이제 이게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어가 얘기하죠. 보어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이런 거 보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자는 P라고 약자를 많이 쓰고, 이제 프로톤이니까 P라고 많이 쓰고요. 중성자는 뉴트론이니까 N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에 의해서 핵의 전하량이 결정이 되고요. 핵 전하량에 의해서 전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 개수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중성자는 같은 원자라고 해도, 같은 종류의 원자여도 중성자 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중성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성자 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 전자는 양성자 수만큼 원래 있는데
이온이 될 때는 전자가 붙거나 떨어져 가지고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 두 개 합치면 원자핵.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양성자 수에서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중성 원자인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같습니다. 이온이 될 땐 달라지는 거죠. 표기할 때 원소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밑에 아래 첨자로 왼쪽 밑에 여기 씁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같고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 수랑 같은 거고, 여기는 질량수를 쓰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야. 그래서 이제 대략 질량수만큼 원자량이 되죠. 사실은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탄소 12를 제외하고는 완전 똑같진 않아요. 얘만 이제 원자량을 12로 정하자 이렇게 하지. 어찌됐건 질량수만큼의 원자량을 갖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다. 중성자 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아셔야 되고, 모모는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이다. 중성자지, 중성자. 양성자와 무엇은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전자죠, 전자. 중성자 수는 13에서 6 빼야죠. 13에서 6 빼면 이제 뭐 7이죠. 탄소 13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탄소 13은 중성자가 7개가 있습니다. 탄소 12는 중성자가 6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은 다를 수 있어요. 물리적 성질은 뭐 질량이나 밀도나 뭐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다. 수소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도 원래 다 그냥 수소라고 불러.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수소다 이렇게 부르고 삼중수소다 부르죠. 수소의 동위 원소들인데 양성자는 다 하나씩 있어야 하고 중성자는 이렇게 2개 있어도 전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양성자 수만큼만 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중수소, 삼중수소. 근데 수소가 제일 많고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별로 없어요. 동위원소가.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평균 원자량은 거의 1이죠. 거의 1. 수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과학 돋보기 보시면 보통의 물은 수소가 질량수가 1인 애가 2개가 붙고 산소는 16인 애가 붙으니까 보통 이제 분자량이 18이야. 18 이렇게 되면, 그쵸? 근데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중수소가 붙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19가 돼요. 19가 돼. 이런 거를 무거운 물이라고 해요. 무거운 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수라고 해요. 중수. 무거운 물은 중수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수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경수라고 해요. 경수. 원래 이 상태의 물이면, 분자량이 18의 물이면. 그래서 요런 애들이 다 붙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칸은 6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에다가 6, 3, 18, 18개 써져 있겠지. 써져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질량은 18부터 24까지. 그러면은 7개겠대. 7개, 그쵸? 18, 19, 20, 21, 22, 23, 24, 7개. 7개의 질량을 갖게 됩니다. 7가지의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얼음이 되면 물 위에 떠요. 왜냐면 이제 빈 공간이 많은 그런 육각형 구조가 되면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수소로 이루어진 얼음이 있다. 그러면 밀도가 증가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중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로 이루어진 얼음이 있다. 그럼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이 되는 거죠. 무거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양성자 수는 1개고 중성자 수는 2개, 전자는 1개죠. 질량수가 3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하나, 그거 빼면은 중성자 수는 2개겠죠. 동이온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화학 결합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수소가 물하고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될 때 항상 H2 이렇게 2개가 산소 하나랑 결합하거든. 근데 이런 성질은 이제 중성자가 달라도 뭐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학적인 성질이 같이 일어난다. 똑같이 일어난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표기할 때 뭐 탄소 12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탄소 12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탄소 13이구나 뭐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네. 탄소 12, 탄소 13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비율을 곱해서 합쳐놔.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원자량을 말하는 건데, 평균 원자량 구할 때는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 100분의 98.93 이거 평균 구하는 방법이죠. 이거 평균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비율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는 평균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 곱해서 더하면은 12.011이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 거의 12죠. 거의 12. 왜냐면 얘가 98%, 99%니까 거의 12에 가깝죠. 자, 근데 이제 붕소 같은 경우에 이게 원자량 10인회가 20% 가까이 돼. 이러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 가까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10.8이 나와, 평균 원자량이. 그럼 이거는 10.8 그대로 쓰셔야 돼요. 10으로 쓰거나 11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정 20%나 된다는 거는. 그래서 요대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실험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평균 원자량으로 사실 계산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유기화학이나 뭐 화학과 간다 이러면 이제 질량 잴 때 12g 재면은 그 안에 1몰이 있지 않아요. 1몰보다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뭐 탄소 1몰을 재고 싶다. 그러면 12.011g을 재야지 1몰이 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만큼을 재셔야지 1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무엇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나타낸 원자량이다.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는 두 가지인데 원자량이 이렇다.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35.5라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35에 가깝지. 그러니까 35도 있고 37도 있는데 이거를 뭐 시소 탈 때 이런 건데요. 단위면 36이긴 하지. 35.5다 이거야, 평균이. 35.5. 그러면은 누가 많아야 되냐면, 여기가 평균이 되려면 얘보다 3배 많아야 돼. 3배. 그래서 존재하는 비율은 뭐뭐가 뭐뭐보다 크다. 35인 염소가 37인 염소보다 개수로 3배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됩니다. 3대1의 비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균값이 35.5가 돼요. 넘겨서 2점 테스트 먼저 풀어보시는데, 2점 테스트도 약간 함정처럼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푸셔야 합니다. 2점 테스트도. 자, 2점 테스트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 4번까지만 먼저 하고 하자. 4번까지만 먼저 하고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원자 핵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양성자이다. 양성자야. 맞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양성자의 전하량과 크기가 같다. 총 전하량을 말하는 거겠지? 전자의 총 전하량을 말하는 거죠. 맞는 거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까닭은 중성자가 있기 때문이야. 아니죠.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니까 중성을 띠는 거죠. 네, 3번 답이고요. 2번 같은 거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림만 보고 풀면 플러스가 이거라고 착각을 해. 이게 아니야. 왜냐면 그림만 보고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글씨를 꼭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원자 또는 이온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중에 원자는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양성자면 다 원자예요. 이온이 아니고 다 원자야.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가 아니고, 이것도 추론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예요, 얘가.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얘만 원자고, 얘는 전자 수가 안 맞잖아요. 그래야지 얘는 이온이고 얘도 이온이 되는 거죠. 원자가 하나라고 써 있으니까. 그쵸? 아까 전에 얘가 까만 애가 양성자면 다 원자야. 그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잖아. 가가 원자가 되고, 그럼 까만 애는 중성자가 되는 거고, 질량수는 지금 요 세면 되는데 나랑 다 질량수 3으로 같은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하나는 원자인데 둘은 이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까만 애가 양성자가 아닙니다. 다 5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발견한 입자에 대한 설명. 그거는 원자핵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죠. 원자핵에 대한 설명. 전자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아니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맞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밀어낸다. 밀어낸다. 맞죠. 네. 니은 디귿. 네, 5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일종의 추론 문제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 전자수 중 하나이다. 근데 기억이 지금 12가 있는데 원자 번호 친절하게 써져 있네.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11이고 3인데 양성자수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온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거는 전자 아니면은 중성자수도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성자수는 근데 23에서 11 빼면은 알 수 있죠? 12지 12. 그럼 얘가 중성자수가 되는 거고 전자수는 아니죠. 왜냐면 원래 11개 있어야 되는데 양이온 되면 전자 하나 모자란 거죠? 더 있는 게 아니죠? 전자는 11이잖아. 전자는 11. 전자는 11이 돼야 되고 11이 아니지. 11에서 하나 모자라니까 10 돼야 되는 거고 10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얘는 중성자수는 얘는 4죠. 4. 근데 얘 지금 6이 나오려면 얘가 니은이 뭐여야 되지? 전자여야 돼. 전자. 그쵸? 요 두 개 더했을 때 6 나오려면, 왜냐면 얘가 4 더하기 2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 이거 두 개인 거 맞죠? 그쵸? 기억은 중성자수가 맞고 니은은 전자수고,
리튬의 니은은 전자수인데 리튬 이온이니까 전자수 2죠, 2, 그쵸? 그 다음에 니은분의 질량수. 니은은 전자수니까 이거는 이온이 또 아니네, 이거는. 그쵸? 이건 전자수 3, 요거 11인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3이고 질량수는 7이고 얘는 11이고 질량수는 22이고 23이고 그러면 얘가 더 많은 거죠? 네. 얘가 더 많은 겁니다. 얘가 더 많은 겁니다. 디귿 맞죠? 한번 잘 하나하나 잘 따져가시면서 풀어주시고 5번부터 8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자, 해봅시다. 5번부터 중성자수와 질량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양성자수 뭐 이런 걸 알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양성자수나 아니면 원자번호도 양성자수나 원자번호랑 같은 거죠. 양성자수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 4고요, 여기 5고, 여기 뭐 5면 되죠. 원자번호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맞지? 나와 다는 동위원소냐? 동위원소는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나랑 다는. 맞죠? 이게 써가면서 좀 하세요. 틀리지 마시고. 네. 자꾸 써가면서 하시고. 전자수는 이제 원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온 아니잖아요. 그럼 다는 전자수가 5개고, 가는 4개니까, 이게 맞죠? 여기다 이렇게 자꾸 써가면서 해야지 실수가 없지. 아시겠죠? 네. 여기다 자꾸 쓰고 보고 써가면서 해야지 안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온이니까 이온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온이라고 써있고 이온 물론 이온이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A에서 B를 뺐더니 1이다. 뭐 A가 더 커야 되는데 근데 얘가 되게 친절하게 또 이것도 써져 있네, 그쵸? 양성자수가 9개고 그 다음에 얘도 12개고 그럼 이제 중성자수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중성자수는 뭐 다 써야겠다. 그냥 전자수는 원래 9개여야 되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10개고, 그쵸? 원래는 12개여야 되는데 2개 없으니까 10개고 중성자는 10개고 19에서 9 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12야. 그러면 1에 요런 조합이 나와야 되고 요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B가 9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뭐 10에서 9 빼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는 양성자수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가 양성자수니까 양성자수에서 뭘 뺐더니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빼는 C는 전자겠네, 전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어나. 야, 일어나.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12에서 10 빼야지. 12에서 10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A는 그러면은 중성자수가 되겠죠. 중성자, 양성자, 전자 순으로 써 있어야 되네. 중성자, 양성자, 전자 순으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량이 154다.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은 12로 할 거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CL의 동위원소와 원자량과 존재 비율 써져 있는데 뭐 아는 게 좋지 사실은. 얘가 대략 뭐 이제 요걸로 계산해봐도 알겠지만 얘가 대략 75%뭐 이렇게 돼. 그럼 이게 75 이렇게 빼면 얘가 이제 25%가 되겠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 그게 맞냐? 얘가 분자량이 이제 CL4잖아요. 근데 C 하나가 있으니까 12를 빼서
142가 CL4의 그 전체 원자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4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이게 뭐냐면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지. 평균 원자량. 네, CL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오려면 얘가 75%, 얘가 전체 4분의 3이어야 되고 얘가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얘가 4분의 1. 그래야지 35.5가 나오죠. 네. 그래서 X는 75고 그럼 CL2의 분자량은 35.5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35.5로 하셔야 되거든요.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71 나와야 되는 거죠. 71. 그죠? 그 다음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이거보다 중성자의 양은 이거보다 2몰만큼 많다.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1몰, 그러니까 CL2로 돼 있구나. CL이 아니라 CL2로 돼 있군요. 그러면 중성자 수는 4몰만큼 많겠네. 4몰만큼. 왜 그러냐면 얘는 중성자 수가 원자 번호는 나와 있나?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없네. 원자 번호 없다 하더라도 원자 번호 없어도 얘가 원래 중성자가 몇 개 더 많은 거죠? 원래 이거가 원래 얘가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거죠? 근데 CL2니까 4몰만큼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CL로 따지면 37인 애가 35인에 비해서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건데 얘가 근데 CL2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2로 분자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4몰만큼 더 많은 거지. 맞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동위원소에 대한 작용이다. 원자량 이거는 질량수가 둘만큼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화학식량은 얼마냐? 그러면은 70%니까 이제 CL의 그 평균 원자량 구하셔야 되겠네. 그럼 A가 전체 100분의 70만큼, 10분의 7만큼 있는 거고. 지금 X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예요. X의 평균 원자량. 얘는 이제 A 플러스 2가 100분의 30이니까 10분의 3만큼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A는 10분의 3에 10분의 7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A만큼 있는 거고 플러스 10분의 6만큼 있는 거네. 10분의 6. 그러니까 0.6이 있는 거지. 이게 평균 원자량이죠. 평균 원자량. 얘가 평균 원자량이고 A 플러스 0.6이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 원자량이 B가 4분의 3만큼 있는 거고 B 플러스 2가 4분의 1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B는 1이죠. 1. B는 1인데 0.5네. 0.5. 2분의 1이니까 0.5만큼. 요게 평균 원자량인데 Y는 두 개가 있잖아. Y는 두 개. 그쵸? 요거 화학식량은 이거에다가 B 플러스 0.5에 2배 해서 더해줘야지. A 플러스 2B 플러스 1.6이네. 그럼 4번 답이네. 4번. 이해하시겠어요? 평균 원자량 구해서 분자량 구한 겁니다. 선 테스트 조금 이따 하고요. 내공회의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내공회의 먼저 한 다음에 조금 쉬다가 할게요.